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크로아티아와 벨기에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2위의 크로아티아입니다. 황금 세대 캐나다 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분위기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특히 일선 트리오 리바야, 크라마리치, 페리시치가 공격 포인트를 기록한 점은 특기할 대목이죠. 평소 모드리치를 필두로 한 코어 라인의 활약에 비해 저조했던 일선 채널들의 득점력이 살아나며 한층 위력을 더한 상황입니다. 노장, 베르통언, 알더웨이, 럴트 등 노쇠화한 상대 수비진 상대로도 충분히 득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또한 이들의 안정적인 수비력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다소 염려스러웠던 베테랑 로브렌조차 노련한 경기 운영을 통해 수비진에 큰 도움을 주는 모습인데 특히 코어라인의 안정적인 중원 장악력과 3사선 간 좋은 호흡을 보이는 등 수비 전술도 잘 갖춰진 상태입니다. 일선의 부재가 여실히 드러난 벨기에 상대로도 크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피파 랭킹 2위의 벨기에입니다. 반면 모로코에게 무너지며 16강 진출이 다소 어려워졌습니다. 더군다나 경기 이후 베르통은과 더브라이너가 언쟁을 펼치는 등 팀 내부적으로도 흔들리는 상황이죠. 더브라이너의 인터뷰처럼 노쇠화된 선수단은 좀처럼 위력을 발휘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기량 하락에 뚜렷한 아자르와 더불어 루카쿠 대체 선수 바추아이는 처참한 공격력을 보이는 상태이죠. 에이스 더브라이너의 개인 기량에 의지하기엔 한계가 분명합니다. 또한 수비진의 처참한 경기력 역시 특기할 만합니다. 상술했듯이 노쇠화한 수비진의 기동성 저하로 인해 상대의 속공 전개와 침투 패턴을 좀처럼 제어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득점포를 가동한 크로아티아 상대로 고전을 면치 못할 공산이 클 것이고요. 또한 선수단 다툼과 최근 경기력 문제 등 당최 선전을 기대하기 어렵겠습니다. 무엇보다 현재 벨기에는 선수단 분쟁과 노쇠화한 스쿼드 구성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나는 상황입니다. 특히 확실한 해결사의 부재로 인해 득점 생산성이 현저히 떨어진 만큼 다소 고전을 면치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크로아티아는 살아난 일선 채널들의 득점력과 건재한 코어라인의 중원 장악력 등 공수 밸런스가 잘 잡힌 상태이고 충분히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합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를 점칩니다. 다음은 캐나다와 모로코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41위의 캐나다입니다. 크로아티아에게 속절없이 무너지며 일찍이 16강 진출에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미숙한 국제대회 경험이 발목을 잡은 모습인데 흔히 황금 세대로 칭하는 젊은 선수단 구성은 상대의 노련한 경기 운영과 맞춤 전술에 쉽게 공략당했던 상황입니다. 존 허드먼 감독의 다소 공격적인 전술 기조도 배제할 수 없는 요인으로 인상적인 화력의 모로코 상대로 실점 가능성을 열어두는 편이 나을 것입니다. 또한 단조로운 공격 방식도 한계가 분명한 편입니다. 좌우 풀백 알폰소 데이비스, 라리에아를 활용한 집요한 측면 공략과 단조로운 침투 패턴 외에 공격 플랜이 전무한 상황입니다. 핵심 일선 데이비드 역시 상대의 집중 견제를 좀처럼 이겨내지 못하는 등 공격진의 득점 생산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죠. 피파 랭킹 22위의 모로코입니다. 반면 상위 전력 벨기에 경기를 잡아내며 돌풍의 주역다운 면모를 이어갔습니다. 아프리카 팀답지 않은 준수한 조직력과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가 한몫하는 상황인데 특히 부상 복귀한 아게르드는 수비 리더로서 라인 컨트롤과 준수한 수비력으로 원활한 지역 수비에 큰 공을 세우는 모습입니다. 특히 지난 6월 10일 아프리카컵 남아프리카 경기 이후 단 1실점도 허용하지 않은 이들의 수비 퀄리티는 특기할 만하죠. 또한 애국자형 선수들의 활약도 인상적입니다. 에이스, 지에흐, 엔, 네시리, 부팔 등 소속팀에서의 활약과 달리 국가대표팀에선 엄청난 단기 페이스를 펼치는 모습입니다. 위 선수들의 경기력으로 인해 특유의 역습 패턴이 위력을 더하며 성과를 내는 등 현재 선수단의 기세가 상당한 상태이죠. 무엇보다 최근 페이스와 안정적인 공수 밸런스를 자랑하는 모로코가 매우 유리한 상황입니다. 특히 16강 진출 가능성이 높은 모로코와 달리 캐나다는 동기부여가 상당히 떨어진 상태인데요. 현재 캐나다의 단조로운 공격 방식과 전무한 플랜 B로는 반등을 꿰차기 힘들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군다나 지난 맞대결 결과도 고려할 때 모로코의 승리를 주력으로 삼을 만합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일본과 스페인의 경기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24위의 일본입니다. 최하위 전력 코스타리아에게 일격을 당하며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떴습니다. 무엇보다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의 로테이션 운영이 발목을 잡았는데 가뜩이나 에이스 미토마 히로키 이토는 후반전에 출전하며 제대로 된 휴식 부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입니다. 독일 경기에서 보여준 공격진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빠른 공격 전개 위력이 반감될 공산이 큽니다. 다만 수비진의 준수한 실점 억제력은 특기할 만합니다.
있습니다. 직전 독일 경기를 포함 지난 A매치 브라질 경기에서도 최소 실점만을 허용한 상황인데 나름 모리아스 하즈메 감독의 지역 수비 전술을 완성도로 띠는 모양새입니다. 단 16강 진출을 위해선 승리가 절실하기에 다소 공격적인 성향을 띌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시점입니다. 좀처럼 이들의 무실점 경기를 기대할 수 없겠습니다. 피파 랭킹 7위의 스페인입니다. 반면 독일 경기를 무승부로 마치며 16강 진출에 한 발 앞서 나갔습니다. 물론 상대의 적극적인 압박 전술에 의해 고전을 면치 못한 점은 다소 염려스러운데요. 단 독일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일본의 코어 라인과 수비 퀄리티를 고려할 때 충분히 득점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A매치 4경기 12득점을 기록할 만큼 이들의 공격력은 의심할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단 포지션 변경을 감행한 로드리 리스크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직전 독일 경기에서 나왔듯이 전문 센터백이 아닌 그의 아쉬운 포지셔닝 문제와 수비력은 한계가 분명했던 편인데요. 특히 공격적인 전술 기조로 인한 역습 대응 전략도 여전히 개선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카르바하를 제외 수비 라인은 매경기 출전하며 체력 저하 문제를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공격진의 득점 페이스 차이에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스페인은 엘리케 감독 부임 이후 점유율 축구와 특유의 속공 전개 등 다양한 공격 패턴을 선보이며 전경기 득점을 기록하는 상황입니다. 가뜩이나 16강 진출이 확정되지 않은 스페인이 풀 전력을 출전시킨 공산이 크기에 스페인의 승리를 주력으로 삼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배팅 2순위는 2.5 언더 접근을 추천합니다. 물론 객관적인 전력에서 열세가 뚜렷하지만 지난 독일 브라질 상대로 보여준 일본의 지역 수비 퀄리티를 무시할 수 없을 것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타리카와 독일의 경기를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31위의 코스타리카입니다. 일본 경기를 잡는 이변을 연출하며 16강 진출의 희망을 이어갔습니다. 단 상대가 로테이션 가동을 펼치며 베스트 라인업이 아닌 점을 간과할 수 없는데 더군다나 독일은 승리가 절실한 상황으로 풀 전력이 출전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핵심 수비, 와스톤 칼보의 기록성 문제와 지나친 수비적인 기조로 인해 온전히 무실점 경기를 기대하긴 어렵겠습니다. 또한 처참한 득점 생산성 문제도 배제할 수 없는데요. 물론 특유의 선수비 후 역습 기조를 통해 조별 예선 무득점 행진을 극복한 점은 고무적입니다. 단 역습의 천병, 콘트레라스를 필두로 한 1, 2선 채널들의 아쉬운 마무리 능력으로 인해 위력은 반감된 상황이죠. 현재의 공격 방식으론 무기력하게 침묵할 공산이 클 것입니다. 피파 랭킹 11위의 독일입니다. 최악의 조별 예선을 치르고 있습니다. 직전 스페인 경기를 포함 조별 예선 단 1승도 기록하지 못한 상황인데 경우의 승리를 따졌을 때 다득점 승리가 절실한 만큼 엄청난 맹공을 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이들의 득점 생산성은 여전히 의문부호가 붙습니다. 필크루크를 활용한 제공권 패턴과 제로터 전술 모두 성과가 저조한 편이죠. 물론 파이널 서드 진입에는 문제가 없지만 확실한 해결사가 전무한 만큼 다소 답답한 경기 양상을 배제할 수 없겠습니다. 또한 수비진의 아쉬운 역습 대응 전략 역시 간과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스페인 상대로 실점 억제가 잘 이루어진 점은 위안일 것인데 단 실점한 3경기 모두 카운터 어택에 의한 실점인 상황입니다. 한지 플리크 감독의 적극적인 압박 전술과 좌우 풀백, 라움 캐로의 공격 참여 등 쉽게 배후 공간을 노출하는 점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앞서 언급한 코스타리카 공격 전술이 선수비 후역습 기조인 점은 필히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물론 조별 예선에서 보여준 독일의 처참한 득점력은 다소 염려스럽습니다. 단 압도적인 전력 차이와 수비 퀄리티가 떨어지는 코스타리카 상대로 충분히 반등할 여지는 존재할 것입니다. 또한 일선 필크루크를 활용한 제공권 패턴으로 득점을 기록한 점 역시 특기할 대목인데 현재 30세 이상의 베테랑 채널들로 구성된 코스타리카 수비진 상대로 독일 특유의 기동성과 에너지 레벨을 통해 저력을 보여줄 것으로 보입니다. 단 직전 맞대결 경기에서 다득점 경기가 펼쳐진 점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특히 16강 진출에 제동이 걸린 독일은 필히 충분한 득점을 기록한 채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승리팀 예측과 최종 조합픽은 고정 댓글에 나와 있는 정보방에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영상에서 알려드리는 내용들은 모두 1차 분석 내용들이며 2차 분석과 최종 조합픽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직도 혼자 분석하고 계신가요? 이슬TV 스포츠 정보방에서는 실시간 스포츠 커넥션을 통한 소통하는 관리 시스템으로 확실한 수익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보방 입장 조건은 없으며 일반인들은 쉽게 접할 수 없는 배당 흐름 분석, 모든 경기 라인업과 결장자, 마지막으로 분석 모델링을 통한 최종 조합픽까지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마음에 안 들면 둘러보시고 나가셔도 됩니다. 혼자 하면 단기간으로 수익을 볼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장기간으로 꾸준한 수익이 가능합니다. 정보방 무료 참여하시고 꾸준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함께 합시다.